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며칠간 잘 지내셨죠? 저도 바빠서 유튜브 방송을 못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재테크 수다도 떨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소식은 좀 암울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위기다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실제 그 금리 인상이 굉장한 위기를 더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있죠. 그게 바로 미국발 주택 부실 대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은행들이 단합을 해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어야겠다. 그래서 DSR,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빌려주자. 그런데 돈을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빌려주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죠.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빌려줘서 좀 회수할 때 위험 부담이 낮도록 하자. 그런 취지였어요. 그랬었는데 그 은행권들은 그런 제도를 실시했지만 비은행권들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금융권, 상금융권 이런 것들은 그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 상금융권 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가 오고 있어요. 금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25%포인트 올라가서 기준금리가 지금 그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1%였는데 지금 5%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돈을 상환하는 사람들의 연체율이 늘어난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그 돈을 빌려줬던, 무분별하게 빌려줬던 이금융권, 상금융권들이 돈을 회수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6월 달에 퍼스트 개런티라는 모기지 대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직원을 80%가량 감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0억에 달하는 빚을 지면서 파산을 신청한 거죠.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기지 대출 회사인 스프라우트조차도 운영을 중단을 선언했어요. 이제 다음 수순은 이제 파산인 거죠.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페니메이나 그리고 프레디맥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이 회사들도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발 이제 비은행권들, 어떻게 보면 이금융권, 상금융권들의 파산이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이 파산을 하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가면 파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당연히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회사가 운영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또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잘 갚아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조차도 못 갚고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0.3% 늘었거든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증가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자체가 워낙 거대한 나라고 인구도 많고 주택도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작은 거지. 한번 자세한 수치를 보면요. 30일이 지나도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한 건수가 195만 건입니다. 195만 채의 집이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치가 전년 대비 541% 증가했어요. 무려 5배 정도 증가한 거죠. 빚을 못 갚는 사람은 5배 증가하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절반 정도 급감하다 보니까 모기지 운영업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운영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탄탄해요. 굉장히 무너질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꼼꼼하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비은행권들, 무슨 화재보험, 생명보험, 저축은행 이런 곳들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굉장히 빌려줬었죠. 그리고 실은 은행권보다 주택담보대출 나오는 비율도 높았고 금액이 높았다는 뜻이죠. 물론 이자는 좀 높지만 일단 대출을 많이 해주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발 2금융권, 3금융권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안전하기 좀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어느 정도 상환을 하더라도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금리나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고 나중에 저렇게 뭐 미국발 그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미국이 1금융권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금융권 정도는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해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새로 대출을 실행하시려는 분들도 알아보다 보면은 그런 2금융권, 3금융권이 대출을 많이 해줘요. 원래는 뭐 70% 해주는데 그런 곳은 80% 해줘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런 곳에 넘어가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완연한 좀 하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너무 과도한 대출을 내는 것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김포카페 시차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빵이 완판이 되고 셰프님이 이제 들어 누우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포카페 시차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